자,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레이진이라고 하고요. 보드게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드게임 리뷰하는 글을 쓰다가 코로나 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뭐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게임 다이슨 크루소를 셀프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했는데 그게 운 좋게도 해외 작은 1인 게임 퍼블리싱 하는 분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계약이 돼서 작년에 게임 파운드 펀딩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KTDA 한국보드게임 작가협회에서 이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사로 하는 일은 사실은 회의 참여하거나 몇 가지 도와드린 거 외에는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요. 자, 저는 근데 앞에 두 강의자분보다 보드게임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임은 두 개고, 이거 말고도 제가 PMP로 만든 거 한 두세 개 더 있지만, 그게 답니다. 제가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보드게임 개발 말고도 창작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소설, 음악, 그림, 제가 하는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걸 궁금해해서 그런 사람들의 영상, 강의 혹은 자기 과정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써 있는 것들을 많이 관심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그 창작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서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이제 단물만 쪽 빨고 싶었던 마음에 인터뷰로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서 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아본 결과 제가 느낀 바로는 창작하는 사람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스트 퀄리티를 추구한다. 결과물에 대한. 내가 만든 게임 뭐 그런 거죠. 반대로 최악을 피하는 태도가 있어요. 자,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자, 어떤 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제리라는 분이 한 도자기 수업의 사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왔던 사례인데 어떤 대학생들한테 도자기 수업을 하는데 A 클래스 사람들한테는 너가 만든 것 중에 하나만 제출해라. 그거의 질로 평가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에는 B반에는 너가 뭘 만든 상관없으니까 네가 만든 거 다 갖고 와. 무게 잴 거야. 많이 만들면 점수 많이 줄 거야.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학기가 끝나고 나서 우수한 작품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를 조사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어디서 나왔다? 맞습니다. B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데 하지만 그거를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가?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기한테 너 걷는 자세가 그게 뭐냐? 팔 제대로 안 해? 다리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애가 과연 걸음을 잘 배울 수 있겠는가? 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개발 초보일 때. 보드게임은 근데 모든 창작이 그런데요.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경험치가 안 쌓여요. 게임 해보잖아요. 몬스터 막타를 쳐서 죽여야 경험치가 쌓이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은 안 나오겠지만 보드게임은 당장은.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 개발에 멈추고 포기한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창작에 대한 강연이나 워크숍을 참여한 사람들은 이건 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참여자의 한 80%는 창작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특히 듣는 것만 했을 경우. 그나마 오늘 워크숍은 좋은 이유는 만드는 걸 잠깐이라도 경험하셨어요.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서 아마 80% 가까이가 아마 보드게임 만드는 거 실패할 텐데 그 비율을 줄이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뭘 할 거냐면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이와 연필과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최악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두 달이 지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게임을 안 만들었네? 완성을 안 시켰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만들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인 원인을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이 적어보세요. 자, 어떻게 적냐? 자기 A4 용지에다가 포스트잇을 띄워오셔가지고요. 포스트잇 3개를 띄우셔가지고 개인마다 포스트잇 하나에 한 가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으셔가지고 총 3개까지 적으세요. 1번, 너무 복잡한 게임을 시도했다. 처음 만드는데. 2번, 목표가 너무 막연해서 흐지부지 되었다. 3번, 방법만 열심히 배우고 실행은 안 했다. 4번,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만들 시간이 없었다. 5번, 몰아서 작업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 다시 안 하게 돼. 그 다음에 6번, 규칙보다 먼저 스토리와 그래픽에 집착해서 거기에 시간 많이 투자했다. 7번, 뭔가 프로토를 만드는 도구를 배우는 거에만 몰입하다가 동작 게임은 안 만들었다. 8번, 게임을 테스트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9번 유명한 게임과 비교하니까 내 게임은 너무 가치가 없어 보였다. 그 다음에 10번 부정적인 피드백 아까 나왔었죠. 별로야. 그거 받고 의욕을 잃었다. 진척이 느리고 재미없는 작업 단계에서 흥미를 잃었다. 테스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첫 테스트를 계속 미뤘다. 아직은 남에게 보여줄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집착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것들이고요. 이 중에 이건 나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포스트잇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제가 성공한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이름이 닉네임이 레이진인 이유는 게으르다의 레이지와 제 이름 진이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요. 작심 삼일을 맨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의지력도 약해요. 예를 들면 제가 스픽을 올해 초에 1년 결제를 했는데 마지막 이용 시간을 보니까 7월 달이더라고요. 네. 오늘 확인했어요. 네. 그리고 영상 편집한다고 손님 불러서 녹화를 했는데 그걸 편집 안 하고 영상 업로드 안 한 지 3년 됐어요, 지금. 지금 인터뷰 해주신 분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네. 그런 저가 성공했던 방법인데 사회적 프레셔와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해야지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낸다면은 그분은 뭘 해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방법은 공모전 참가였어요. 저는 보드게임기 PMP 콘테스트에 참가해가지고 다이슨 크루저를 처음 만들었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계약이 돼서 또 고쳤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내에서 하는 PMP 공모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 회사들도 공모전을 받습니다. 요즘 차이점은 이 PMP 공모전은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게임 내용 끝이 아니라 게임 아이디어를 써서 올리고 첫 프로토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테스트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 몇 달 동안 과정 거쳐가지고 완성까지 가는 과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PMP 공모전이고요. 그거 말고도 중요한 거 사회적 압박. 내가 보드게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요. 바쁘면.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줄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임을 강제시키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작가들끼리의 테스트 모임입니다. 실제로 아마 재영님 작가 모임 하시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근데 할 때 얼마나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모여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어서 가가지고 남들 거 테스트하면은 하고 싶어져. 동기가 올라와. 그리고 세 번째, 게임 행사 참여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게임을 남들에게 보여줄 거야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돈 내고, 부스 열고. 그러면은 국내 행사로는 비콘 인디 보드게임 마켓이 제일 큰 작가 행사고 국내 다른 보드게임 행사에서도 조그맣게지만 작가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더 큰 세계에서 놀 거야. 그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 게임 마켓이 아마 다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그런 거 1년에 2번 있는데 이런 것도 가서 내 게임 팔아봐야지 라고 결제를 해놓으면 뭔가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뭐냐? 같은 창작자들끼리 모여서 창작 과정을 공유해라. 완성한 거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아직 서툰데 이거 엉망인데 해주시겠어요? 똥게임을 들고 가는 거예요. 똥게임 해줄 사람은 똥게임 만든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여기 지금 다들 작가 지망생들이니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했으면은 그걸 이제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자기 A4 용지에다가 적어보세요. 나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도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고르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2분 드릴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약간 좀 사기인데 여기 사람들 전부 다 약간 좋은 말만 하는데 계속 뭔가 이게 제가 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어떤 그 보드게임 디자인 팁을 많이 올리는 그 아담이라는 분이 계세요. 해외에.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처음에 게임을 내가 고치는 걸 시작했다. 고치면 왜 좋으냐면요. 기존 게임이 고치면요. 게임이 엉망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게임은 그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고쳐보면 알아요. 근데. 얘가 다른 거랑 엮여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래서 3장이구나 얘가 이래서 숫자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되게 어렵지만 이미 있는 거 고치면서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약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테마랑 스토리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것 같긴 한데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행동 자체가 보드게임을 만드는 행동 자체는 아니에요.
보드게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것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영어 학원에 가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근데 내가 잘하고 싶은 이유는 외국인에게 룰 설명을 하고 싶어서야. 그렇다면은 저는 외국인 잡아가지고 룰 설명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영어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회화학원 다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 행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되 조사하고 곧장 그걸로 아이디어로 간단한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뭔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어이구, 시간 오버되고 있네.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는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어떤 과정이 아니고요. 저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프리모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이게 프리모템은 포스트모템의 반대입니다. 포스트모템은 부검. 죽은 사람의 사인을 밝혀내는 거. 근데 프리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었다고 치고 부검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의 완전한 실패를 가정하고 그 원인을 역추적하면서 프로젝트의 실패를 방지하거나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게리 클라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분의 책 한글판 나온 게 3개 있는데 저는 다 갖고 있어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드게임에 대해서 개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좀 해외에는 많은데 국내에는 잘 모여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제 사이트 레이진.co.kr에다가 몇 가지 중에서 그 중에 보드게임 만들고 싶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코너를 넣어놨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노션 페이지가 나오는데 노션 페이지에 제가 아는 정보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영상에는 뭐 제가 인터뷰한 작가 목록도 있고 제가 메커니즘 강의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해외 보드게임 디자인 관련 영상도 여기 연결돼 있고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 도움되는 것도 여기 있고요. 커뮤니티도 여기 적어놨고요. 여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없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2가지 문장에 좀 요약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2권인데요. 네. 이 아트 오브 게임 디자인이라는 책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건 보드게임만 아니라 모든 게임 디자인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강추하는데요.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뭘 만드든 당신이 처음 만든 건 거지 같으니까 그걸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트 앤 피어라고 이제 그 한글판으로는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거로 번역돼 나왔는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 창작하는 사람들이 뭐를 걱정하고 뭐를 두려워하는지 다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머릿속의 신은 항상 완벽하다. 문제는 그거를 글로 옮길 때 발생한다. 똑같아요. 보드게임도 머릿속에서 내가 구상할 때는 재밌겠는데? 근데 규칙 써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순간 미쳤네. 쓰레기네. 근데 보드게임 만드는 거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지금 완성된 게임들이 처음 프로토와 완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게임을 구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게임을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에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약간 욕심에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추가로 알아본 거는 아까 제가 그 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질과 양. 그 다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톤이라는 분의 이제 동등 확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수십 년간 역사적인 천재들, 과학자, 작곡가, 예술가, 학자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들의 성취를 계량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결론은 생산성, 양을 많이 만드는 것이 걸작의 확률을 올린다. 그러니까 걸작이 많이 만든 시기에 걸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례한다. 2번째, 전성기, 최고의 작품을 만든 시기는 작품을 제일 많이 만들었던 시기다. 3번째, 이게 재밌는데 어떤 게 성공할지는 모른다. 이 얘기도 제가 진짜 많은 인터뷰에서 느꼈습니다. 작가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책이더라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저자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이제 자기계발서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인데요. 이분은 매주 월목에 글을 하나씩 써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에 그러면 8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3개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이 2-3개 중에서 성공적인 게 어떤 거일까를 자기는 늘 평가해 왔는데 자기는 그게 항상 실패했다, 평가에. 결과는 내가 만든 게임이 훌륭한 작품인지 성공한 작품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냥 많이 만들어라. 가 결론입니다. 물론 양만으로는 안 돼요. 똑같은 거 계속 만들면 소용없습니다. 네. 계속 고쳐나가면서 배우면서 다른 거 시도해보면서 많이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좋은 게임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게임 하나를 일단 완성시키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